여러 가지 방정식 다음 단원인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 단원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얘기를 했지만 방정식과 그리고 함수와 그리고 부등식은 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좀 봐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배우지만 방정식, 특히 함수, 방정식, 함수 이런 과정들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부등식이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좀 몇 개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 위에 있는 것들 쭉 따라오시면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당연히 누가 누구보다 크겠습니까? A가 C보다 크겠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3단 논법 이렇게 하는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A가 C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컸을 때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마찬가지죠. A가 B보다 컸을 때 양수를 곱하면 또는 양수를 나누면 부등호 방향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근데 4번의 별표. 그러나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마이너스를 나누게 되면 당연히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겠니? 반대가 돼야 된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자, 한번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도 밑줄 한번 그어놓으세요. A가 B가 모두 양수이면서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크다. 당연한 거죠. 근데 뭐 어디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까? 둘 다 뭐일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거야? 양수일 때 가능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2가 당연히 숫자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9가 돼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 조건에 하나여 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기억번은 A가 B보다 컸을 때 같은 숫자를 빼거나 더해도 부등호 방향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 틀려? 맞았다, 이런 얘기죠. 자, A가 B보다 큰데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야 되겠죠. 자, A, B가 모두 양수이고 C, D도 모두 양수이다. 자, 이런 느낌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게 선생님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만약에 4하고 2하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또 뭐 5하고 4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다시피 D분의 A죠. 그러니까 얘를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죠. 1. 그 다음에 얘를 나누면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D분의 A하고 얘로 나눈 거를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앞에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이때마다 숫자를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자, 그래서 D급번을 이렇게 빼와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선생님, D분의 A와 그 다음에 C분의 B가 누가 큰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니네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A와 B 중에 누가 더 크니? A와 B의 대소관계를 구분해봐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되냐면 A에서 B를 뺐는데 만약 양수가 되어졌다고 하면 0보다 크다고 하면 누가 더 큰 거니? A가 B보다 큰 거이겠죠. 맞아 안 맞아? A에서 B를 뺐는데 만약 0이 나왔다면 그러면 A와 B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겠니? A와 B가 같은 거겠죠. A에서 B를 뺐는데 만약 음수가 나왔다면 그럼 누가 더 큰 거니? A보다는 B가 더 큰 거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A와 B의 뭐를 얘기할 수 있겠어?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D분의 A에서 뒤에 있는 C분의 B를 한번 빼보면 되겠지. 그럼 이거 통분해보자. 통분하니까 얼마가 되니? DC분의 얼마가 되죠? CA-BD가 되어지겠죠. 됐니? 그러면 DC는 뭐야? 당연히 양수 곱했으니까 플러스겠지. 그 다음에 C하고 A를 곱했는데 지금 이 C하고 A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A, B 0의 관계고 그 다음에 C, D 0의 관계입니다. 그럼 보세요. A하고 C는 큰 숫자 두 개지. 맞아 안 맞아? 큰 숫자 두 개를 곱한 거하고 작은 숫자 두 개를 곱한 거하고 누가 더 크겠니? 얘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가 돼서 전체적으로 뺐더니 뭐가 돼? 플러스가 된 거 맞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것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맞았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맞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 느낌은 굉장히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충 써놓지 마시고 이미 중학교 때도 한번 얘기는 되어 있는 형태의 범주입니다만 요 정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잘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잘 봐놓으시고 자, 넘어가시면 784, 705, 85 똑같은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만 784번 문제, 78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네, 이제 단원의 처음 시작이니까 선생님이 좀 문제를 많이 풀어줘 볼게. 자, 기억본에 보시면 자, 맞는지 틀린지 니네가 먼저 한번 말해봐라.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선생님 왜 거짓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우리가 발레를 한번 들어봤지. 저게 거짓인 이유는 자, A가 2이고 B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3이면 제곱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커지니? 뒤에 게 더 커지니까 얘는 틀렸구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될 때만 성립한다 그랬지? A가 B보다 크고 양수이면 이렇게 되면 A의 제곱은 뭐보다 크다고? B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참이라고 했죠. 하지만 얘는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죠? 기억번.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은 A 곱하기 B가 0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아니고 A가 B보다 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A가 B보다 크면 그러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머릿속에 막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요 뒤에 있는 걸 데리고 와서 보세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A, B분의 뭐 빼기 뭐가 되죠? B 빼기 A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말이죠. B 빼기 A 값은 A가 더 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겠죠. 근데 A하고 B는 두 개 둘 다 같은 부호이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다른 부호면 뭐가 될 수도 있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값이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크다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자, 틀렸다라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잘 보세요. 부등식이 왜 어렵다고 하는지 천천히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거 아니죠. 이거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입니다. 디귿번.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C가 D보다 크면 되겠죠. A 플러스 C가 B 플러스 D보다 크다. 이건 더 이상 해보지 않아도 맞지? 둘 다 큰 놈을 더한 게 작은 놈을 더한 것보다 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얘가 맞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되니? 그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785번 한번 더 봐볼게. 자, 여기는 이제 추가적 조건이 있는데 잘 밑줄을 그어놓자. A, B 0, 그 다음에 C, D 0 이렇게 돼 있죠. 자, 둘 다 양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야. 기억번 보세요. 기억번은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A가 더 크지. 근데 지금 C로 똑같은 걸로 나누었지. 나누는 놈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부동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기억은 맞았죠. 자, 그 다음 A분의 1과 B분의 1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A가 B보다 큰 양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하고 2 이 정도 되는 거지. 근데 역수로 뒤집으면 누가 더 커져? 뒤에 게 더 커져.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 자, 그 다음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누가 더 커? 얘가 큰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았어. 이해하겠니? 다음 AC하고 BD를 구하래. 그러면 A하고 C는 큰 거, B하고 D는 작은 거. 큰 거 곱했으니까 작은 거 큰 거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 기억번 디귿번이 옳지 않은 거군요. 니은번과 리을번이 틀린 문제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그죠? 잘 보시고 앞에 있는 유형 첫 번째 거 어떻게 보면 부등식 단원에 대해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라고 하면 저 첫 번째 대소관계 여기서부터 약간 나오고 안 맞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형 두 번째는 이제 절대값이 나오는데 이 절대값이 나오는 이 범주에다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만 딱 멘트 하나 쓰자. 거기다 검정색이 됐던 무슨 색이 됐든 한번 써봐. 작으면 사이다. 작으면 뭐라고? 사이다. 콜라 아니고요. 다음에 크면 뭐라고 쓸 것 같아? 콜라? 날개. 이렇게 딱 써놓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사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작으면 뭐와 뭐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사이다. 그럼 날개는 무슨 말이겠어? 크면 날개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풀어먹는지 잘 보세요. 자, 모든 부등식에서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절대값 x가 2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 얘를 풀고 싶어. 절대값 x가 2보다 적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근본적으로는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2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지는 지역은 안쪽 지역이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거의 답은 x가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자, 이게 그냥 작다가 나왔으니까 작으면 사이다. 근데 절대값을 떨어뜨리면 하나는 2고 하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니까 작으면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 자, 그래서 작으면 사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해보자. 안 어려워. 이것만 이해하면 금방이야. 그럼 이건 뭐야? 크면 되겠지. 크면. 그러면 크면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절대값 x가 2가 나오는 게 두 지점이 있지.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날개.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적고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이걸 잠깐 업그레이드 시켜볼게. 잘 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면 만약에 절대값 x-3 값이 만약에 5보다 적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것도 작으면이니까 뭐가 돼야 돼? 사이다가 돼야 되지. 근데 절대값을 누가 입었어? 절대값을 입은 놈이 누구야? 얘가 입었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입은 놈이 사이다가 되는 거야. 즉 절대값이 5가 된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5나 플러스 5 두 종류가 있지. 근데 절대값을 입은 x마 3이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5 사이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양쪽에 3을 더해. 그러면 x는 3을 더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여기는 얼마가 되니? 8이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잘 생각해. 부등식의 절대값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일단 중요한 멘트가 뭐야?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알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런 느낌 어때? 만약에 선생님이 절대값 2x-1 값은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이번에는 뭐뭐보다 크다가 되니까 이번에는 뭐를 불러와야 돼? 날개를 불러와야 되지. 그런데 절대값 2x-1 값이 3이 되려면 두 종류가 있어. 뭐하고 뭐가 있어? 뿔삼, 마삼. 맞아 안 맞아? 근데 이번에는 날개니까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3보다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뿔삼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2x-1이 뭐보다는 적고 마3보다는 적고 2x-1이 뭐보다는 크다? 3보다는 크다. 그럼 2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2. x는 뭐보다 적다? 마이너스 1보다 적고 2x는 4보다 크니까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래서 이게 답이야. 할만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답을 한번 풀어볼게. 지금 너무 쉬워진다. 봐라. 절대값 x마 b가 뭐보다 적다고 돼 있어. 3보다 적으니까 작으면 뭐야? 사이다. 그러면 누가 사이다야? x마 b라는 놈이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3과 뿔3 사이다. 양쪽에 얼마씩 더해? b를 더해. b를 더하니까 b마 3, b 뿔 3. 맞아 안 맞아? 근데 얘가 된 거야. 4하고 10. 얘가 4 되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7. 여기도 10 되려면 b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7. 그러니까 b 값은 얼마란가 알 수 있어? 7. 자, 위에 건 아까 했어.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x는 마 1보다 크고 x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상하게 뭐 절대값 쉬워졌으니까 선생님 뭐 범위를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절대값 문제가 나와서 단순하게 저런 문제가 나오면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정리해 내려갑시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너무나 쉬운 문제들이므로 노말로 한번 가볼게요. 789번. 자, 오늘 이 시간 전까지는 저런 문제 스타일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쌤한테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부터는 요거처럼 쉬운 게 없어야 돼. 어떤 얘기가 되냐면, 자, 이거 보세요. 절대값 AX마 1값이 B보다 크거나 같다. 크면? 자, 크면 날개. 그러니까 AX-1값이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B보다, 뭐보다 작고 날개니까 어떻게 돼야 돼? 자, 날개니까 자, 얘가 B하고 마이너스 B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왼쪽. B보다는 어느 쪽? 오른쪽.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AX-1 값이 자, 뭐보다는 마이너스 B보다는 적거나 같고 AX-1 값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AX는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마 B보다는 적거나 같고 A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뿔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해돼 안 돼? 이때 자, 요 B에 해당되어지는 값에 이제 값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데 A 곱하기 B가 양수라고 돼 있죠. 이해됩니까? 자, A 곱하기 B가 양수가 돼 있으니까 B가 양수면 A도 양수인 거지. 그래서 이제 나눠봐.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얼마? 1마 B. 여기도 나눠봐. 그럼 X는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1뿔 B. 그런데 말이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대. 그러니까 이만큼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이만큼의 값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죠. 뭐라고요? A분의 1마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분의 1뿔 B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6이 돼야 된다고요. A를 곱해. 그럼 1마 B는 몇 A? 마이너스 2A. 1뿔 B는 몇 A? 6A. 자, 이 두 개를 그대로 더해. 그럼 얼마가 돼? 2는 몇 A? 4A. 그럼 A는 몇 분의 몇? 2분의 1. 되겠죠? A가 2분의 1이니까 1마 B는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다시 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저거 천천히 한번 다시 보자. 천천히 한번 다시 봐봐. 자, 천천히 한번 다시 보자. 물론 저 문제가 문제 풀면서 좀 어려운데? 라고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저 형태의 문제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거는 저 정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보여지셨는 얘기야. 알겠니? 되겠죠? 자, 이제 790번으로 보시면 약간 좀 색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게 사이다예요? 날개예요? 막 그럴 거 아니야. 자, 이건 봐봐. 이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뭘 잘 정리하셔야 되냐면 보세요. 3보다 절대값 4x-5가 크고 6보다 적다가 돼 있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써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절대값 4x-5가 3보다 크고 절대값 4x-5가 뭐보다 적다? 6보다 적다. 다시 자 써볼게. 절대값 4x-5가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절대값 4x-5가 뭐보다는 적다? 6보다는 적다라는 요렇게 중괄호로 써진 겁니다. 즉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가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르냐면 연립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연립부등식.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로 엮어서 나타내면 연립부등식이 이렇게 나타나지시겠죠. 이해됩니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다른 말로 연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을 연자 연결됐다라고 해서 연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연부등식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우리가 푼다라는 거? 연립부등식으로. 어떻게?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끊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립이니까 당연히 얘와 얘의 무슨 부분을 찾아야 되겠어? 무슨 부분? 공통 부분을 찾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풀어요?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작으면 뭐다고? 작으면 사이다. 그러니까 4x-5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야? 말해. 마이너스 6과 플러스 6 사이다. 맞아 안 맞아? 자 크면 뭐라고? 날개. 그러니까 4x-5는 누구보다 작고 마3보다 작고 4x-5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쪽에다 5를 더해라. 마이너스 1부터 4x 값이 11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서는 x가 뭐부터 뭐까지가 나오니?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4분의 11까지가 나오고, 얘는 4x가 2보다 적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뭐보다 적다가 나와? 2분의 1. 그리고 얘는 4x가 8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다가 나오니?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통 범위를 모아보자. 얘는 뭐라고요? 2분의 1보다 작고 뭐보다 큰 놈이라고요? 2보다 큰 놈이라고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밑에 건 뭐하고 뭐 사이라고요?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가야 돼? 4분의 11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럼 공통 부분이 어디가 됩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를 찾아야 됩니까? 정수.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0이 들어가 있죠. 0. 마 4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0. 2와 4분의 11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뭐 들어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얘는 2. 얼마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한 개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뭐 처음 이제 배우는 얘기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저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풀고 있는 것처럼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자, 또 볼게요. 자, 내려가서 터프 문제까지 가볼게요. 791번 문제입니다. 자, 터프 문제. 오, 요 난이도에서 좀 높은 문제인가봐. 그럼 어떻게 푸는가 보자. 근데 겁먹을 건 없습니다. 자, 이건 뭐야? 작으면이지. 작으면 뭐? 사이다. 그러니까 누가 2x마 3값이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다. 그리고 양쪽에 얼마를 더해? 3을 더해.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부터 어디까지? 4까지. 자, 이제 x만 구하고 싶으니까 양쪽을 2로 나눠. 그러니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끝. 자, 또 작으면 뭐가 된다고? 사이다. y 플러스 1 값은 뭐와 뭐 사이다? 마 3과 뿔 3 사이다. 이번에는 양쪽을 얼마를 빼? 그렇죠. 마이너스 1씩 해. 그럼 얼마가 돼? 마 4부터 어디까지? 2까지. 선생님, 답을 뭐 어떻게 써요? 여기까지는 내가 알았는데, 근데 뭐를 쓰래 답을? 2y 마 3x를 만들으라지. 그래서 여기서 2y를 먼저 만들자. 그럼 2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8부터 어디까지? 4까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얘는 몇 x를 만들어? 3x.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6까지. 자, 지금 잘 들어. 봐봐. 지금 잘 들어. 이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마 8부터 4까지. 3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3부터 6까지. 근데 우리가 뭐를 하고 싶어? 2y에서 뭐를 빼고 싶어? 3x를 빼고 싶지. 그러면 잘 봐. 왼쪽에는 누가 오냐면 가장 작은 게 오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오른쪽은 항상 뭐가 오겠어? 가장 큰 게 온 거야.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인데요?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봐. 마 8에서 3을 빼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1이지. 마이너스 8에서 6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4지. 4에서 3을 빼면 얼마야? 1이지. 4에서 6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가장 작은 게 얼마야? 가장 큰 게 얼마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1. 최소값이 얼마야? 마 14. 더하라 그랬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4입니다. 자, 요거는 막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외워라. 어떻게? 막 x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뺀 게 왼쪽으로 가고 얘하고 얘를 뺀 게 이쪽으로 간다. 막 이렇게 가르쳐요. 외워서.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에서 이거 두 개 빼봐. 그리고 또 하나 써놔. 이거에서 이거 두 개 빼봐. 또 써놔. 그리고 가장 적은 게 왼쪽, 가장 큰 게 오른쪽.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도 똑같냐면 이 두 개를 곱하기를 하거나 나누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더해봐도 곱해봐도 나눠봐도 빼봐도 어쨌든 한 다음에 가장 적은 걸 왼쪽에 가장 큰 걸 오른쪽에 쓰시면 돼. 알겠습니까? 그죠? 책에 나와 있는 걸로 x자 그냥 나누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이런 느낌으로 791번을 정리를 하시면 유형 하나가 끝났는데 재밌게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와, 선생님 이건 못 풀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절대값 x 플러스 1은 2x인데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느낌이 이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값이 뭐보다 적다가 되어 있습니까? 2x보다 적다가 되어 있죠. 이해되니?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일단 포인트가 작으면이야. 작으면 뭐라고? 오케이, 사이다. 그럼 선생님 무슨 사이다야? x 플러스 1값이 마이너스 한 번 붙인 거하고 그대로의 사이다. 맞아 안 맞아? 요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연부등식. 그럼 뭘로 바꾸라 그랬지? 연립부등식으로 바꾸라 그랬지? 바꾸는 방법은 왼쪽 2개, 오른쪽 2개.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 2개 먼저 계산해 볼까? 3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오른쪽은 뭐가 돼? x는 1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x는 뭐보다 크다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맞아 안 맞아? 얘는 x는 1보다 크다니까 봐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와 1보다 크다를 동시에 써놓으면 여기가 되지. 그러니까 x는 뭐보다 크다가 돼? 1보다 크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정수 최소값 뭐가 돼? 요렇게 답인 거야. 이해됩니까? 지금 이제 부등식을 배운 사람, 한번 배운 사람도 지금 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기존에 풀던 거하고 약간 좀 달라가지고 뭐냐, 뭐 이제 어떻게 저렇게 푸냐 이럴 건데, 저런 느낌으로. 알겠니? 그럼 한번 물어보자. 요걸 풀으래. 어떻게 풀 거야? 말해봐. 말해봐. 어떻게 풀 거야? 누구는 4x-5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는 2x 플러스 3. 이해됐니? 그리고 왼쪽 이렇게 하나. 자, 얼른 넘겨. 몇 x가 돼? 6x. 넘겨. 그럼 얼마가 돼? 1. 그럼 x는 뭐보다 크다가 돼? 요렇게. 그 다음 이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넘겨. 그럼 얼마가 돼? 2x. 넘겨. 그럼 얼마가 돼? 9. 그럼 x는 얼마가 돼? 그러면 x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 게 딱 보여. 6분의 1과 누구 사이에? 2분의 9 사이에. 그럼 그 사이에 정수가 몇 개야? 이게 4.5니까 1, 2, 3, 4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요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니? 할 수 있겠니? 좋아. 훌륭해. 793번이야. 자, 794번 해볼게. 자, 지금 뭐 굉장히 문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죠. 일부러 많이 풀어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푸세요라고 이제 방법론을 가르쳐 드렸잖아, 그지? 자, 지금부터는 약간 조금 더 원론적인 풀이를 한번 써볼게. 원론적인 풀이. 자, 보세요. 절대값 x-1 값이 플러스 4가 2x보다 크거나 같다. 자, 기존의 풀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준 풀이로 하면 절대값 x-1 값은 넘겨서 2x-4.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x-1 값은 자 뭐보다 크고 2x-4보다 날개니까, 그 다음에 x-1 값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이제 x가 넘어가니까 3보다 적다가 되고, 얘는 x가 넘어가서 5보다 적다가 되어지니까 결국 두 개의 공통을 해보면 3보다 적다, 5보다 적다니까 뭐보다 적다가 돼야 돼? 3보다 적다가 되니까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푸는 거를 지금 이제 등호가 다 들어가 있죠. 미안합니다. 등호가 다 들어가 있죠. 자, 등호가 지금 다 빼셨네요. 그러니까 3보다 적거나 같다. 최대값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자, 이렇게 푸는 걸 기본이라고 이제 선생님 풀어드렸습니다. 맞아 안 맞아? 자, 근데 부등식은 원래 절대값 부등식은 원래 이렇게 푸는 거는 자 선생님이 가르쳐준 풀이고, 원래는 이제 어떻게 풀기를 책에서 원하냐면 자 이렇게 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방법을 이렇게 바꾸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풀 건데 이제 원론적인 풀이 방법이 뭐냐라는 걸 배우란 얘기야. 그건 뭐냐면 일단 절대값 안을 0으로 만족시키는 x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x값 얼마야? 1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누십니다.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적을 때. x가 1보다 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니?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해체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x가 1보다 적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하니까 x값이 그죠? 자, 뭐보다 적거나 같다? 3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오죠. 근데 x는 뭐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풀었어? 1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풀었는데 3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온 거야. 됐지?
자,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값이 2x다.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고 넘어가니까 3x다. 그럼 x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오니? 3분의 5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온다. 근데 x는 뭐보다는 적다고 돼 있습니까? 1보다 적다가 돼 있지.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x가 1보다 적다는 범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3분의 5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얘가 답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x가 뭐보다 적다가 돼? 1보다 적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봐봐. 하나는 1부터 3까지 또는 1보다 적다가 돼 있으니까 요만큼이 답이 되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3보다 적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인자사 답이 나온 겁니다. 하얀색으로 푸는 게 원래 일반적인 교재에서 우리가 풀기를 원하는 방법이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풀이가 지금 쌤이 사이다 날개를 가리키면서 풀어라는 풀이고, 이해하겠죠? 그러면 풀이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길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왜 가르치냐면 꼭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그때는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 안이 플러스가 되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 안이 마이너스가 되면 뭐를 달고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달고 절대값을 해체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딱 봐도 어떤 풀이가 더 효율적인지는 다 보이실 겁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풀이가 있더라. 아니 선생님, 그런 풀이가 어디 있는데요? 자,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와, 이게 절대값이 지금 몇 개가 있니? 2개가 있지. 절대값이 2개가 있으니까 작으면 사이다 라를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절대값 안에 주인공이 몇 명이니까? 2명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풀이를 풀어야 돼. 그럼 그 원론적인 풀이가 뭐냐? 보세요. 자, 원론적인 풀이가 뭐냐? 절대값 안을 0으로 만족하는 x값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잘 보세요.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족하는 두 점을 찍어 놓으세요. 되겠니? 그리고 저기에 맞춰서 범위를 나누면 이거보다 왼쪽, 이거의 사이, 그리고 이거보다 오른쪽 몇 개의 범위로 나누어지니? 3개의 범위로 나누어지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2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3번 x가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해됩니까? 자, 등호는 들어갔으면 안 넣고 들어갔으니까 안 넣은 것 뿐이야. 이거는 그냥 들어갔으면 안 넣고 안 들어갔으면 넣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으니까 이쪽은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적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네. 또 마이너스 달고 나오셔야 되죠. 4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x가 4보다 적다.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x는 뭐보다 크다가 돼?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답이냐? 아니야. 봐봐. 이게 답이 아니라고. 왜 답이 아니냐면 지금 얘는 이 범위 안에서 풀고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답은 누구만 인정돼? 여기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뭐보다 적거나 같다. 요렇게 답이 하나 나온 상태야. 두 번째, 여기 봐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하지만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 x 플러스, 잘 봐, 이거 잘 봐라. 4보다 적다. 딱 지우고 나니까 2는 4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범위에선 성립하니까 얘를 그대로, 이게 참이니까 얘를 그대로 데리고 와서 마이너스 1부터 x가 4, 1까지다.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1보다 크면 다 플러스니까 x-1 플러스 x 플러스 1 값이 4보다 작다. 2x는 4보다 적다. x는 2보다 적다. 그런데 범위는 x가 1보다 큰 지역에서 2보다 적다가 됐으니까 이만큼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x값은 뭐부터 뭐까지다? 1부터 2까지다. 자, 범위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지 않니? 그러면 얘는 합집합. 이거가 다 답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범위를 나눠서 풀 때는. 그러면 이제 답이 세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또 뭐야?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여기까지 답이니까 결국 답은 요만큼이 다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까지가 되는 거야? 2까지.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저 문제는 지금 이 범위를 나누는 걸 다 써놓으시고 저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걸 정리를 하시고 요것만 이제 극복할 수 있으면 절대값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잘 보시고 두 가지 경우가 있지. 하나는 어떻게 풀었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갖고 푼 문제풀이가 있었고 절대값을 일일이 해체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었지. 절대값이 2개 이상이 따로 있었을 때는 반드시 해체를 하셔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부등식 단원 서두에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냐면 부등식과 방정식과 함수는 같이 간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제 그 같이 간다는 개념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 잘 봐. 795번을 선생님이 한 번 더 풀 거야. 자, 보세요. 795번을 한 번 더 풀 건데 약간 좀 특이한 걸 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뭘 가르쳐 드리냐?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아니 선생님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데요? 자, 그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x축 그리고요. y축 그린 다음에 x 절대값 안을 0으로 만족시키는 x값 얼마하고 얼마? 2하고 또 하나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니? 얼마가 돼? 2가 되죠. 맞아 안 맞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얼마가 되니? 2가 되죠. 이해하겠습니까? 절대값 그래프는 저 절대값 x가 0이 되어지는 저 지점에서 꺾입니다. 뭐라고요? 꺾인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꺾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점과 1,2가 되는 점 슉 하고 연결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꺾으세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있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 아니?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작기를 원해? 4보다 작기를 원하지. 여기가 2야 높이가. 4를 쫙 그어. 됐니? 그러면 4보다 작은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맞아 안 맞아? 빨간색이 노란색 4보다 적은 지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됐니? 그래서 나는 요 점이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봐보세요. 요렇게 올라가는 요 직선이 무슨 얘기냐? 절대값 두 개가 모두 플러스로 해체될 때가 얘. 절대값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로 될 때가 얘. 절대값 둘 다가 마이너스로 해체될 때가 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둘 다 플러스로 해체되면 x-1 x 플러스 1 그러니까 2x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얘가 2x입니다. 2x. 그럼 2x가 4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이 아까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약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버전까지 이제 머릿속에 담았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단원에서 이제 약간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스킬을 이제 장착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이한 수준은 벗어난 거야. 하지만 뭐 이 시간에 졸았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시 재탕하고 수업을 들어야죠. 그죠 수희야? 죽는다. 자, 다시 들어. 알겠지? 내가 안 보고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안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네가 심하게 흔들었어 고개를. 자, 여기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니?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거는 사실은 풀이 자체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니네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풀이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고. 선생님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봐봐 아니 그러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아니 물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니까 나누어서 범위 해체해서 풀면 돼. 그지? 아니 근데 아까처럼 풀어봐요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아까처럼 풀어봐요. 그럼 선생님 풀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나 체크하고요. 다음 잘 봐봐 어떻게 하는지 좀 달라. 플러스 1 하나 체크하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세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는 0되니까 없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 저 밑에 있다 야. 그죠? 그 다음 2 대입하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니까 얼마가 되죠? 6이죠. 6. 맞아 안 맞아? 됐습니까? 잘 보세요 이제. 일단
일단 두 점 찍어 놓은 건 일단 연결하세요. 됐습니까? 됐죠? 자, 두 점 연결한 건 이렇게 자 연결을 해 놓으시고 이제 꺾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꺾냐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 가운데 거는 만들었는데 양쪽을 못 만들고 있어. 그 양쪽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죠. 요 안에 절대값이 둘 다 플러스로 해체되면 오른쪽, 둘 다 마이너스로 해체되면 왼쪽,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가 플러스로 해체되면 가운데라 그랬죠. 그럼 이걸 둘 다 플러스로 해체하면 뭐가 돼?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되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니까 그래프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다 딱 써놔. 뭐라고 써놓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고 써놔 이렇게.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둘 다 마이너스로 해체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이거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x 마이너스 8 맞아 안 맞아? x마 8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고? x마 8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딱 그리면 그림이야. 근데 그게 뭐보다 크기를 원해? 뭐보다 크기를 원해? 1보다 크기를 원해. 1을 딱 그어. 그럼 1보다 크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보다 크죠.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1보다 크죠. 됐죠? 몇 군데가 나오니?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나오잖아 이렇게. 됐어? 그럼 요 값은 어떻게 구하냐고? 얘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x가 넘어가서 찾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니? 7이죠 7. 됐어? 그 다음 요쪽은 어떻게 찾아? 요거에다가 1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지금 y는 x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마이너스 x마 8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x마 8이고 여기는 x마 8인데 왜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놨다니? x마 8은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x마 8은 어떻게 돼? 올라가야죠 올라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 만나는 게 있어 없어? y는 2라고 없지. 그러니까 얘만 있는 겁니다. 얘만. 그럼 이제 여기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가운데는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라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와. 마3x 플러스 6.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죠. 됩니까?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간 직선이었으니까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럼 이제 뭐가 되겠니? 자, 딱 써봐. 이게 플러스니까 2x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3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얼마가 돼? 5x 마이너스 3. 이거 대 이름은 얼마라고? 근데 그게 1값이 되는 거 찾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러니까 사이가 1부터 어디까지야? 7까지. 거기 안에 정수가 1, 2, 3, 4, 5, 6, 7. 그래서 몇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7개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푸는 게 지금 이 함수의 문제 풀면서 가장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까지 대입해서 푸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봐봐. 자,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돌려듣기 해서 분명히 무슨 말인지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지. 근데 자, 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니네가 먼저 익숙해져야 될 풀이가 이제 아까 있다고 했죠. 어떤 풀이? 지금 절대값 안을 0으로 만족시키는 게 몇 개가 나왔어. 하나는 뭐? 그러니까 범위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자, 그래서 딱 이따 왼쪽에 쓰라고요. 첫 번째, x가 뭐보다 적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적.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등호 한번 안 넣어봤어. 그러면 두 번째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같고 2보다 적을 때. 그럼 세 번째는 2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나서 띡 해서 부등호 딱 해서 자 해체해보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고 나와.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 넘어가서 얼마가 되니? 9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범위 자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적은 범위라고 했는데 9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찾으래. 있어 없어? 답 없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범위에서 얘를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그럼 여기 딱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죠. 앞에 게 플러스네요. 2x 플러스 2. 뒤에 건 마이너스네요. 3x 마이너스 6이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5x는 자 마이너스 하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1보다 크. 그러니까 요 사이에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적어야 돼.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는 되겠죠. 자,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x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5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이 범위에서 봐봐. x가 2보다 적거나 같은데 5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얘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뭐보다 적거나 같아?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 같은 경우는 쭉 가서 보시면 x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거나 같다가 나오니 2보다 적거나. 뭐 어디를 잘못 풀었니? 저기 7인 것 같은데. 자, 이게 8이니까 7이군요. 왜 이렇게 풀었다니? 그죠? 자, 7이고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 x. 자, 둘 다 마이너스였으니까 또 이거 잘못 대체했네. 다시.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 다 플러스니까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x가 되고 얘가 마7 8이니까 마7보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x는 뭐보다 적거나 같다? 7보다 적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거나 같다? 7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답은 1부터 어디까지가 돼? 7까지. 그래서 답은 또 똑같이 몇 개가 나오니? 7개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요 두 가지 문제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완성을 하셔야 돼. 자,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 오케이? 또는 자,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능력, 두 가지 다. 알겠죠? 자, 이 잘 보시고, 자,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다 하셔야 돼. 자,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하자. 봐봐.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범위 나누어서 풀기, 그래프 그려서 풀기. 알겠니?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범위 나누어서 풀기, 그래프로 풀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셔야 정확하게 정리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98번. 자, 보세요. 자, 처음에만 잘 또 정리하시면 자, 뒤에 거는 또 약간씩 건너뛰기가 가능해. 자,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루트 안에 x마 1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안쪽에 들어있는 x마 1 값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니? 그냥 나오죠. 근데 x마 1 값이 뭐가 되면? 음수가 되면 뭘 달고 나오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느낌이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루트 x-1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은 느낌? 절대값 x마이라고 똑같은 거야. 뭐라고 했니 방금? 루트 x-1의 제곱은 뭐하고 똑같다? 절대값 x마이라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도 돼. 이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8보다 적거나 같다. 이 문제하고 저 문제는 똑같은 문제야. 써놔라. 똑같은 문제다. 그럼 이제 똑같은 문제니까 어떻게 풀면 돼? 방금처럼 똑같이 풀면 되겠지? 어떻게? 범위를 나누어서 풀거나 또는 그래프로 풀거나. 이해되니?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문제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이 문제가 이렇게 써진 거하고 동일하다. 알겠지? 오케이. 자, 같이 가주시고, 자, 얘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799번 도쌤이 요 정도 멘트만 좀 달아줄게. 자, 어떤 멘트 달아주냐면, 자,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앞에 거는 절대값 2x-5가 되고, 뒤에 거는 2 루트 안에 x-1의 전체 제곱이 되어지고 9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2x-5가 되고, 플러스 2 절대값 x-1 이렇게 바꿔서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겠니? 오케이,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나중에 혼자 풀면 또 못 푸니까 자, 써놓으세요. 그래서 루트 x마 1의 전체 제곱은 절대값 x마 1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논리인데 니네가 문제 풀 때 좀 힘들어해. 부등식이 힘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 알겠죠? 자, 잘 보고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0번 보세요. 800번. 자, 800번을 보면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죠. 수직선 위에 두 점, 5점 A점에 대하여 PX가 OP, AP가 4다를 만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항상 이제 스케치를 할 수, 스케치. 자, 이거 5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5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0.5가 있죠? 그 다음 A점이 하나 있습니다. A점. 자, A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A점은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시작하네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X가 하나 있는데, O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와 A에서부터 P까지 거리, 이 선분은 거리를 의미하니까 그 거리의 합이 뭐보다 적다?
4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거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O에서부터 얘가 P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x값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P점입니다. 이게 P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O에서부터 P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니? 결국 O에서부터 P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절대값 x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 다음 A에서부터 P까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A에서부터 P까지는 x와 이것에 대한 차가 되어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니? 절대값 x 플러스 2.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자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 봐봐. 여기 A하고 B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이 거리 얼마야? B마 A죠. B마 A. 맞아 안 맞아? B마 A야. 그러니까 두 개를 뺀 게 차가 되는 거잖아. 근데 A와 B 값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이게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거리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지. 거기다 뭘 씌우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는 거라고. 알겠죠? X값이 여기 있던 상관없어. 이 차는 뭐가 돼? 두 개 빼야 되니까 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니? 절대값 X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2를 더했더니 뭐보다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4보다 작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때 X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똑같은 문제가 됐지? 자 0하고 마이너스 2니까 몇 군데로 나누셔야 돼? 마이너스 2가 있고 0이 있으니까 첫 번째 범위 X가 뭐보다 적을 때 자, 두 번째 범위 x가 뭐와 뭐 사이일 때 마이너스 2와 0 사이일 때 세 번째 범위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적으니까 이거 음수지 마이너스 x 여기도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보다 적다 마이너스 2x는 넘어가니까 6이 되죠. 그럼 x값은 뭐보다 크다가 되니? 마3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뭐보단 작아야 되니? 이렇게 한번 나오시고 자 이 범위에서는 여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뒤에 건 양수니까 x 플러스 2가 되고 4보다 적다. 항상 성립하는 거 맞으니까 이거 그것도 데꼬라 그랬죠. 마이너스 2부터 x가 어디까지? 0까지. 여기선 둘 다 플러스니까 x 플러스 2 값이 4보다 적다가 돼서 2x 값은 2보다 적으니까 x 값은 1보다 적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출발해서 1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세 개의 범위니까 전체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부터 x가 어디까지가 되니? 1까지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이 스타일의 마지막 문제까지 한번 와 봤는데 괜찮죠, 문제? 그렇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작으면 사이다, 크면 날개. 맞아 안 맞아? 범위 나눠서 풀기, 그래프로 풀기. 알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 문장제 문제에서 우리가 해석해서 한번 풀어보기. 선분의 길이는 항상 뭘 씌워라? 절대값을 씌워라. 알겠죠? 자, 이런 느낌까지 오시면 자, 문제가 확실해지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쉽냐? 이제부터는 자, 이제 쌤이 다 풀어줄 이유가 없죠. 지금 앞에서 풀면서 쌤이 다 설명을 해버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 연립부등식.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위에 거 부등식 풀고 밑에 거 부등식 풀어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된다 그랬죠.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요 범위 먼저 찾아보세요. 그럼 x 넘어가니까 3x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9. 따라서 x는 뭐보다 크다가 됩니까? 마3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자, 얘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이제 뭐가 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5가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x가 된다. 그래서 x는 5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마3보다 크고 5보다 적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답이 되지. 그럼 마3부터 시작해서 x가 어디까지죠? 5까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그러니까 5개, 3개니까 총 몇 개가 되니? 8개.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연립부등식. 아, 별로 안 어렵군요. 802번 똑같죠? 자, 봐봐. 803번. 아까 이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연부등식. 근데 연부등식은 뭘로 바꿔서 풀어라? 연립부등식.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 다 똑같으니까 쭉 내려가서 806번까지 가겠습니다. 이제. 자, 806번. 자, 806번. 딱 봐도 부등식 몇 개 나오겠니? 딱 봐도 부등식 몇 개 만들어지겠니?
두 개 만들어져서 뭐 하라는 얘기겠니? 연립하라는 얘기겠죠. 맞아 안 맞아? 문장 읽어보세요. 수준의 반 학생들이 소방교육을 받기 위해 최대 4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여러 개 있는 실습실에 모여 있다. 자, 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최대 몇 명이 앉을 수 있습니까? 흰 의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 아, 그래요. 자, 이러한 의자가 몇 개 있니? X개 있다. 그러면 한 의자에 3명이 앉으면 3X가 됐겠죠? 근데 학생이 몇 명이 남았니? 5명이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입니까? 총 학생의 수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이게 학생의 수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 몇 명씩 앉으면 4명씩 앉으면 한 개가 남는다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의자를 내가 4명씩 앉을 겁니다. 그러면 4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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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면 자, 어떤 이 마지막 의자 이렇게 있죠. 이 의자에는 여기다가 몇 명이 앉을 수도 있어.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몇 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또는 몇 명이 앉을 수도 있죠.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몇 명이 앉을 수 있어. 4명이 앉을 수도 있고 이게 의자가 완전히 빈 의자가 하나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물어보자.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가 되겠니? 4명씩 앉은 의자는 몇 개? X마 2개.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는 총 몇 명이 앉은 거야? 4명씩 꽉 채워서 앉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4X마 2가 되어질 건데 이때 요 의자에는 한 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어? 4명까지. 그러니까 총 학생 수는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죠? 뭐보다? 4x-2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적거나 같겠니? 4x-2죠. 2죠. 자 2. 그 다음에 플러스 뭐보다? 4보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학생 수라는 것 자체가 저렇게 의자를 우리가 연결을 했었을 때 원래 3x 3명씩 가득 앉으면 전체 의자에 앉고도 학생이 5명 남았으니까 3x 5명이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의자를 4명씩 앉아요. 그러면 의자 4개씩 4명씩 앉는 의자의 총 개수는 몇 개야? X개 아니지. 하나 남았으니까 X마 1개야? 아니야. X마 2개야. 왜? X마 2개에 가득 4명씩 앉고 나머지 한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3명이 앉을 수도 있고 4명이 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중학교 때 배운 과부정 문제죠. 근데 중학교 때 이미 했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뭐 새롭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4x-2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x 플러스 5가 4x-2 플러스 4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저 연부등식을 연립반응식으로 바꿔서 풀기를 원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저 식을 써놓고 나서 가운데 3x 플러스 2에다가 뭐라고 써? 총 학생수라고 쓰세요. 근데 그 총 학생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의자 x마 2개에다가 4명씩 꽈득 앉아서 한 명이 남을 수도 있고 4x마 2에다 의자 4명씩 앉고 남은 한 의자에다가 4명이 다 채워서 앉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왜 x마 2냐 이런 얘기죠. 의자 하나는 빈 의자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의자는 한 명에서부터 몇 명까지 앉을 수 있으니까 4명까지 앉을 수 있습니다. 되겠죠. 뭐 공들여 설명은 했습니다만 그래봤자 중학교육입니다. 맞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806, 807. 자,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부등식부터는 다시 뭘로 풀면 되냐면 작으면 사이다, 크면 뭐다? 날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억본 보세요. 기억본에 보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적다가 돼 있지.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해됐니 이거? 자, 인수분해. 그럼 얼마가 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잘 봐. 얘는 x제곱 마 4x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4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이다.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니? 뭐뭐에 제곱을 한 다음에 1을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보다 커? 항상 0보다 큰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커. 그럼 기억권의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죠. 다음 중 해가 뭐인 걸 찾으래? 모든 실수가 되는 걸 찾으래. x값에다 뭘 집어넣든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으래. 뭐라고요? x에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으래. 알겠습니까?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을 찾으래. 그런 부등식을 다른 말로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자, 보세요. 얘가 항상 0보다 적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안 되지. 0만 집어넣어봐도 16이 나와서 0보다 클 때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항상 0보다 적어야 돼. 항상. 얘가 항상 0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야 지금. 이해되니? 항상 0보다 크냐. 어떻게 풀면 되니?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항상 0보다 크니? 2차 함수에서 배웠어 이미. 얘가 위에 항상 이렇게 떠있기를 원해. x축에. 그러니까 근이 한 개이거나 없거나 판별식 d를 딱 써봤더니 12-20 0보다 적지. 근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근이 없다는 거지. 위에 떠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지. 언제 풀었니 저거? 2차 함수에서 우리 풀었던 거 기억나니? 그렇지? 그때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었던 거 있잖아. 근의 개수가 없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 위에 붕 떠 있으면 이거 대 y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지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으란 얘기는 얘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걸 찾으란 얘기야 지금. 그러려면 근이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겠죠. 근이 한 개이거나 없거나.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죠? 판별식 d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걸 찾아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다 얘기하셨습니다. 2차 함수에서. 자, 이게 808번에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니 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나요? 이렇게 푸는 거야. 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되니? x 플러스 4, x 마 1.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작으면이지. 작으면 뭐? 4이다. 그러니까 x값을 4이다에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만족하는 건 마사, 여기로 만족하는 건 1.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겠니? 마사와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몇 개가 되겠습니까? 몇 개야? 1 빼기 4, 1 빼기 4 더하기 등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6개다. 이렇게 좀. 안 되면 일일이 세어 봐야 되겠죠. 손가락 꼽아서. 이해됩니까? 그죠? 자, 이런 느낌으로. 작으면 뭐? 사이다. 크면 뭐? 날개. 자, 809번 문제. 뭐 똑같은 얘기. 자, 이제 뭐 쌤이 이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813번에.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 5개. 자, 일단 뭐해? 인수분해해.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x마 a 하나, x 플러스 1 하나가 0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럼 하나는 a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작으면이니까 사이다가 돼야 되지.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야?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적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저 사이에 있는 개수 어떻게 세? 개수 a 빼기 1 등호 둘 다 없으니까 하나 빼.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뭐만 남아? a. 근데 그게 몇 개가 돼야 돼? 5개. 그러니까 a가 얼마란 얘기야? 5. 됐어? 그죠? 그러니까 개수 셀 때도 이제는 좀 알아야 돼.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자, a에서부터 x가 b까지다. 그럼 개수 몇 개야? b 빼기 a 플러스 1개야. 자, a 등호 들어가고 b 등호 없어. 그럼 개수 몇 개야? b마 a개야. a 등호 없고 b 이렇게 있어. 몇 개야? b마 a개야. a 띄우고 b 띄웠어. 그럼 개수 몇 개야? b마 a 마이너스 1개야. 오케이? 자, 저것도 머릿속에다 강력하게 저장을 해서 절대로 저런 문제가 나오시면 틀리지 않도록 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813번 문제가 됩니다. 잘 보시고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자,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8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814번. 아니, 선생님, 814번이 되니까 이제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붙은 2차 부등식이 됐단 말이지. 맞아 안 맞아? 그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는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자 보세요. x가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걸 나누세요. 어떻게? 1번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2번 x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적을 때 그럼 얘가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보다 적거나 같다. 인수분해 x마 4, x마 1이 작거나 같다. 작으면 4이다.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4이다. 근데 이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있으니까 다 답으로 인정. 얘는 x의 제곱, 저거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적거나 같다. x 플러스 4, x 플러스 1, 0보다 적거나 같다. x는 4이다. 마사와 마이너스 1 사이다.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0보다 적으니까 다 둘 다 인정. 그러면 이거 답이 얘하고 얘가 답이 다 되는 거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4 빼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몇 개? 4개. 여기도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총 더하니까 몇 개가 됩니까? 8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아, 2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섞여 있으니까 절대값을 뭐하고 풀자? 해체하고 풀자. 이해하겠죠? 해체하고 풀자. 근데 요 문제만큼은 조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냐? 봐라. x의 제곱하고 절대값 x 제곱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냥 같은 거야. 그래서 딱 써놔. 별표 딱 치고.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 자체가 처음에 쓸 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플러스 4가 0보다 적거나 같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절대값 x가 사이값 어디하고 어디 사이값? 1과 4 사이값.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방 때리게 되면 x값은 뭐하고 뭐 사이가 돼? 마사와 불사.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요렇게 한 방 때리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x값은 큰 것보다 크고 날개니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마사부터 불사까지.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수는 저렇게 정리가 되는 거. 이해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잘 보시고 똑같은 풀이입니다만 좀 다르죠? 요런 느낌으로 다릅니다. 됐죠? 116번 이게 이제 가우스거든. 가우스. 이 가우스는 무슨 얘기냐면 자, 가우스 저걸 가우스라고 읽어요. 가우스 X. 근데 가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가우스 2.5 가우스 2 가우스 마이너스 2.5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 답을 한번 찾아볼게. 일단 가우스 기호 안에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똑같습니다. 2입니다. 근데 문제는 가우스 기호 안에 소수가 들어갈 때인데 답을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수직선을 긋고 2, 3 사이에 2.5가 있겠죠. 그래서 가우스 2.5는 왼쪽에 있는 정수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있겠죠. 왼쪽에 있는 정수 불러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이해되니? 그래서 가우스는 왼쪽에 있는 정수다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야? 가우스 값은 항상 정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가우스 x가 1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 왼쪽에 있는 값이 1이 나왔어.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되겠죠. 이해되니? x가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왼쪽을 불러올 수 있잖아. 1이어도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우스 x값이 1이 됐다는 건 1 이상 2 미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풀어볼게요.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가우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적다. 가우스 x 플러스 3 가우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적다. 그럼 가우스 x는 뭐와 뭐 사이다? 마 3과 플러스 2 사이다. 맞아 안 맞아? 됩니까? 그럼 가우스 x값은 정수값이니까 가우스 x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누구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지려면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0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부터 1까지. 가우스 x가 1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1부터 2까지. 다 연결하면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나오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가 A, 얘가 B 곱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풀어집니다. 됩니까? 네,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저 정도에 대한 얘기가 가우스 부등식에 대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7번까지 정리만 한번 하겠습니다. 7번까지만.